나오실 때까지 여기서 24시간 집회 신고를 해놓고 여기 이 자리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농성 중이야. 그러면 이렇게 천막을 여기 설치하신 거는 그 추석 연장 그렇지. 그 이후에 예. 그 이후부터 집회 신고를 해놓고 우리 여기서 이제 24시간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 1분 빠지는 24시간이지. 이렇게 이제 집회 신고를 해놓고 있는 건데 이걸 왜 이거 있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지금 민주주의는 뭐 나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법치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은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는 거야. 학생도 당할 수 있고 나도 당할 수 있고 살면서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이제 어떤 사법이나 이런 게 사법 정리라든가 이런 게 무너졌고 많이 무너졌지. 없지. 없는 거지. 사실이 한 7개. 그렇지. 그러면은 아마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분들께서 그 구속 연장이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하셨겠죠. 확신을 했지. 그러면 그때 왜 그러냐? 구속 연장 며칠 전에 한 20일 전에 아니구나 9월 6일인가 판사가 태블릿 PC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어. 검사가 태블릿 PC를 제출해봐야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깡통 태블릿 PC라는 얘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됐지. 이제 그리고 뭐야 며칠 전에 실제 당사자 신혜원 씨가 기자회견을 했잖아. 이건 내 태블릿이야. 최순실 게 아니고. 그러면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거냐. 이게 태블릿 PC로 만든 게 원상복귀가 되고 원위치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사기 그리고 문재인이 지금 보궐 대통령이랑 마찬가지야. 왜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쫓겨난 거니까 그 나머지 임기를 하는 거잖아. 모든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르게 돌아가잖아. 다르게 돌아가고 이게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면 그 구속 연장이 결정된 당시에 혹시 어디에 계셨? 여기에 있었지. 그럼 그때 선생님의 어떤 그 심정이나 여기 분들의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만약에 이 판사들이 대통령을 오전 재판만 하고 내보냈어. 그 서울구치소로 보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오후 재판까지 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여기서 몇 명 죽었을까. 대통령이 못 나가게 하시고 진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저놈들이 얕은 수를 쓴 거지. 오전 재판만 하고 들여보내시고 5시에 구속 연장한다고 발표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나 정부는 그냥 야바이꾼들이야. 사기 집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여러 이제 언론에서나 또 다른 밖에 사람들이 조금 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게 선생님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을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억울하거나 그런 게 없는지, 혹은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 언론이잖아. 언론에서 근 1년간을 세뇌를 시켰는데 세뇌 안 당할 사람이 어딨어. 처음에 태블릿 PC 갖고 몇 달 동안 세뇌를 시켰잖아. 사람들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우리가 국토종단하면서 그냥 걸어온 게 아니야. 지방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걸어온 동안에 곳곳을 들렸을 거 아니야.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왜 모르느냐? 방송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야. 방송을 안 해주니까. 자, 태블릿 PC가 깡통이 다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는 3월 10일 날 안국동에서 6명이 죽었다는 것조차도 몰라, 사람들이. 어?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정상적으로 보겠냐고. 우리가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도 국토종단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시간이 촉박해갖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세심히 이렇게 돌아오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로 또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론에서 안 하면 우리가 이제 발로 뛰어다니면서 알려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이걸 알리는 거는. 그러면 다시 국토종단을 계획하고 계신? 그렇지. 문제는 네.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 네. 그럼 거쳐온 도시가 몇 개 되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올라올 계획이야. 몇 달을 두고. 지그재그로. 그렇지. 그래갖고 지금 이 상황을 뭐 물론 전 국민이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리려고 그래. 이 모든 게 사기로 시작됐고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고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손석희 저런 개 같은 자식이 지금 사회에서 저렇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거든. 저거는 진짜 저 새끼는 저건 진짜 능지처참해도 안 될 놈이야. 저거는 진짜 구족을 멸해야 될 놈이야. 저놈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저런 사기를 치냐고. 그게 다 언론들이 동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 이거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 내가 죽어도 진짜 죽어도 이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걸 어떻게든지 밝히고 알리고 한 사람이라도 알리고 그러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시던 사업 그만두시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가족들은 좀 반대하거나 당연히 반대하지. 어떻게 당연히 반대하는데 네. 자, 나라를 지키려니 가정이 위태롭고 가정을 지키려니 나라가 위태로워. 그러면 뭘 택하겠어? 대를 위해서 소를 시켜야지 어떻게 하겠어. 우리 옛날에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 지금 내가 뭐 독립운동한다고 거창하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생각해보면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참 불행하게 살고 있어 지금. 그지? 그건 알 거야. 아마 연금이라든가 지금 사회적으로도. 근데 그분들도 오로지 하나만 보고 움직이신 거 아니야.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은 뭐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하지만 어쨌든 내 한 몸을 불살라서 그걸 할 수 있다면은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뿐이야. 분들을 설득할 때도 그렇게 설득하셨던 거예요? 설득이 필요 없지.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이걸 해야 되는 일인 거는 뻔히 아는데 자,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태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지켜, 물론 좋은 얘기야. 근데 공산 국가가 된 다음에 가정을 지키면 뭐 할 거야? 그때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여당 대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지. 중국처럼 토지를 국유화해야 된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어? 그러면 땅 갖고 있으면 집값 건물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다 뺏기는 건데 어차피.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지방 분권제? 그게 고려연방제로 가는 초기 단계야.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게 지방자치제로 희석이 돼갖고 지방분권제가 고려연방제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걸 사람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 어? 이게 그러니까 좌파들이 오래전부터 이 작업을 해갖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 있는 거야. 고려연방제가 김일성이가 자기 일생을 하고 싶었던 게 고려연방제 아니야. 그런 걸 지금 대통령하고 앉아있는 작자가 그걸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거든. 그러면은 가정은 챙겨주고 나라부터 구해야지. 나라부터 구해야 가정은,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그 화제를 바꿔서 그럼 여기 하루 동안 한 몇 분 정도가 오시나요? 여기 제가? 오시는 분들은 뭐 몇십 명 되는데 들렀다 가시고 이렇게 이제 차 한잔 마시시고 가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뭐 예를 들면 혹은 한 조직인지 아니면 다양한 다양한 조직이 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거기 뭐 아까 대충 밖에서 들어보니까 약간 어떤 직을 맡고 계신 건지.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토종단 할 때 내가 그 국토종단 태극기 대행진할 때 대장을 했었거든. 총 책임을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연장선상으로 보고 내가 이제 그 직책을 맡고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아마 뭐 자금이나 이런 거가 궁금할 거야. 그거는 우리가 시민단체 이제 거기서 회원들이 얼마씩 걷어서
그냥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면이라든가 저런 걸 네. 여러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셔. 그래갖고 이제 저렇게 하는 거고, 네. 이거를 뭐 지금 세간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태극기 집회 나가면 뭐 일감을 받는다. 손석희 예. 저 새끼가 뭐 5만 원을 받네 10만 원을 받네 네. 그랬대. 그런 거는 다 거짓말이고 우리 돈 써서 하는 거야. 다 우리 돈 써서. 네. 돈이란 게 진짜 공산화가 되면 돈이란 거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서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써야지 이럴 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뭐 정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뭐 국정원 지원을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지원은 얘기고, 예. 그거는 저런 사기꾼 새끼들, 손석희 같은 저런 사기꾼 새끼들이 지원한 얘기고, 네. 언론에서, 그리고 사실 확인 안 된 보도가 너무 많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아까 이걸 보고 흥진호 사건 알지? 흥진호 납북됐던 어부. 제가 간단하게만 알고 자세히는 그러지. 봐봐, 이걸 봐봐. 이게 이렇게 됐어. 우리가 이게 흥진호 보도 나온 거야. 네. 어? 이게 2010년도 표완선적 대승호가 납포됐다가 한 달 만에 송환했을 때 가족들이 나온 거야. 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 국민은 알기를 언론이나 정부에서 얼마나 개돼지로 알고 사람 취급을 안 하냐면은, 똑같은 사진 갖고 흥진호가 요번에 납포됐다가 들어왔잖아. 네. 송환됐잖아. 네. 가족이 한 명도 안 나왔어. 응? 한양 인파가 그걸 이의제기를 하니까 옛날 사진을 갖다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정부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도한다는 게 언론 자체가 썩은 거 아니냐고. 어? 제가 그 이 사건 잘 몰라서 그냥 좀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흥진호가 6일 만에 네. 북한에 납포됐다가 돌아왔잖아. 네, 네. 근데 이걸 모르고 있었어. 아무도 모르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안 했었고, 옛날 같으면 이런 대승호 같은 경우에 납포되자마자 정부에서 방송을 하고 그랬잖아. 네. 방송을 안 했어.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 베트남 방송에서 먼저 이걸 알고 방송을 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에서 이걸 방송을 한 거야. 예. 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야, 이게. 네. 의문점이 많은데, 선원들이 들어올 때 가족들이 당연히 나와서 맞이해야 되잖아. 그런 게 없었어. 그랬더니 잔머리 써갖고 옛날 사진 갖다가 지금 것처럼 한 거야. 근데 인터넷에 봤더니 요새 신상 털기 다 하잖아. 어? 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 2010년도 네. 대승호 납포 한 달 만에 송환할 때 가족들이 나왔던 사진하고 지금 정부하고 언론에서 발표한 사진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때 2010년 대승호 사진을 그 지금 홍준호 사진이라고 예. 거짓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 이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언론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지. 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야 지금 정부가. 네. 언론하고. 네. 그러면은 이걸 보는 사람들은 또 믿을 거 아니냐 이거지. 어? 네. 그런 거. 아무튼 지금 나 같은 경우는 TV 안 본 지가 1년이 넘었고 모든 정보는 그냥 유튜브 보고 이제 하고, 또 해외에서 보내주는 정보, 동창들이 네. 해외에 사는 동포들이 네. 그런 거 보고 이제 아는데 지금 이 정도로 썩었어. 그리고 국민 알기를 진짜로 짐승만도 못하게 알고 있는 거야 이것들이. 네. 그냥 속이면 속는구나. 왜? 일국의 대통령도 저런 사기꾼 새끼가 속여갖고 탄핵을 시키고 구속을 시키는 세상이니까 시켰으니까 비까지 것들이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러니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고 사업을 하면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그거는 짐승 취급도 못 받고 살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피가 거꾸로 솟고 집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때까지 어떤 뉴스나 이런 걸로 보면서는 태극기 집회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고 해서 그런 시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 어떤 그런 공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진짜 이만큼
키워놓은 장본인 아니야. 그건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어. 왜? 요번에 문재인이가 러시아 갔을 때도 푸틴이 자기의 우상은 박정희 대통령이란 말을 했잖아. 그것뿐이 아니고 시진핑도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에서 35만 명을 투입을 해. 그 교육을 그것만 보면은 봐도 벌써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단시간 내에 어느 한 국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어, 진짜로.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기반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엔 지지를 했겠지. 많이. 선생님께서도 그런. 나도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그 양반이 정치를 해오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해왔어, 사실. 자, 좌파 정권이 들어왔고 정교조가 활개치면서 국정교과서 없어지고 검정교과서 했잖아. 그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 지금 저 사기꾼 새끼 때문에. 그랬지. 통진당은 무조건 건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란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빨갱이 하면 빨갱이란 말 자꾸 그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는데,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서울에서 자라고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지만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개성이 고향이셔. 어려서부터 그 빨갱이가 어떻다는 걸 계속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듣고 자란 걸까? 나도 어떻게 보면은 빨갱이 낳고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거랑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내가 자라오면서 그게 결코 잘못된 교육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빨갱이는 나쁜 거구나, 공산당은 나쁜 거구나. 근데 그 공산당 통진당을 해체시켰잖아. 그 아무도 못했던 거 아니야. 정교조 법의 노조 만들었지.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나가서 저 미국 방문할 때도 레드카펫도 못 밟고 차관본가 뭔가가 나와서 영접했지만 벌써 9년이잖아. 해외 나가서. 그것뿐이 아니라 영업도 많이 하셨어, 국가를 위해서. 원전 사업도 아랍 쪽에서 얼마 전에 20조인가 그랬죠? 그거 계약 따왔는데 이번에 문재인 탄핵되고 그런 말고 계약도 파기됐잖아. 그런 거만 봐도 그 양반이 경제적인 면을 많이 신경을 썼고, 안보, 특히 안보. 박근혜 대통령 말씀. 그렇지. 아무튼 내가 생각해도 그 양반이 자기 자신이 얘기했잖아. 자기는 국가와 결혼했다고. 대한민국과 결혼. 그 말을 실천하신 분이야.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욕을 먹는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야. 그거는 지금 간핵 사건이 일어나면서 30년 전 통장까지 뒤졌어. 근데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같이 연루돼 있는 최순실 씨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이런, 특히 최순실 씨 이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최순실 같은 경우는 자네하고 불알 친구가 있어. 불알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자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내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찾아오면은 반겨는 줘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내가 가령 자네가 무슨 장관이야. 장관인데 그냥 밥 한 번 먹었어. 그럼 나는 밥 한 번 못 먹고, 그 장관 내가 잘 알아. 알잖아, 한국 사람들 습성을. 그러고 다니는 게 기본이야. 근데 40년 된 친구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최순실이가 나와서 어떻게 떠버리고 다녔을 것이며, 중요한 거는 그 여자가 떠버리지 않아도 주위에서 알고 그 여자를 떠받든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 노무현이는 청와대 안에서 자기 마누라가 박연차한테 뇌물 받은 것도 몰랐다고 그랬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밖에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돌아다니는 여자 자기 친구 뭐라고 다니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 아니잖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저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으니까 개똥치고 고양이 사료주는 거나 방송 나오고 개 데리고 등산 가는 거나 방송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럴 시간이 있었어 사실? 없었잖아. 쉴 틈 없이 일하신 분이야 나라를 위해서. 비교를 해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나를 비교를 해보라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외국 나가셨을 때 배웅 나온 사람들 그 공항에서 내릴 때 그 사진하고 문재인이가 지금 갔을 때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 있을 거 아니야 자료가? 네. 비교를 해봐. 얼마나 비참해. 응? 그런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모르지 해외에 이제 우리 동창들 교포들이 많아요. 걔네들이 그래. 80년대에 맨 처음에 이민 가갖고 살 때는 엄청나게 서러움을 많이 받았대. 응? 후진국 국민이라고. 그러다가 올림픽 치르고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면서 대우를 많이 받았대. 근데 이 탄핵 사건 이후로 밖에 나가지 못한대. 창피해서. 미개 국가 국민이라고. 그런데요. 진짜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만 봐도 우리만 모르지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탄핵이 어떻게 잘못된 거고 지금 대통령 구속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우리만 모르지. 나라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네요. 많이 되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니꺼 내꺼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서서히. 얘 이런 거 있지. 개구리를 냄비에다 넣고 물을 서서히 끓이면 제가 익는지도 모르고 이따가 나중에 익어버리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럼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사업도 접으시고 그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좀 응원을 해주세요? 반응이 어때요? 처음에 나보고 미쳤다 그랬지. 왜? 아니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는 촛불을 드셔야지. 태극기가 웬 말이십니까? 근데 그거는 그들 생각이고 나는 내 생각은 이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면 그 회사 동료들이 좀 섭섭해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섭섭해하나 마나 뭐 어차피 이거는 내가 촛불을 들었어도 마찬가지고 태극기를 들었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해소가 안 됐잖아. 네.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 상황이야. 그때 당시에 섭섭했겠지만 지금은 알겠지.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거. 네. 그런 거고 세상 일이란 게 그런 거야. 눈앞에 것만 보고 움직이면은 절대로 개인도 발전이 안 되고 국가도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멀리 보고 생각을 해야지. 뭐가 옳고 그른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당장 눈앞에 단 거 있다고 그거 낼름낼름 받아먹다 보면 당뇨병 걸리는 거야. 네.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당뇨병 걸리잖아. 그쵸.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나도 젊은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제 우리가 옛날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중학교 교육밖에 못 받은 사람들도 많았었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몇 명만 그때는 대학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다 지방대학이라도 다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우리 때보다 배우는 거는 배움의 가방끈은 진짜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은 길잖아. 네. 긴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상황을 과연 판단을 못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언론에서 너무 속이니까 거기에 세뇌돼 갖고 언론을 너무 맹신해 갖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 설령 1년 전에는 속을 수 있어. 1년 전에는 속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많이 흐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잖아. 테이블릿 이 국정농단이라고 해갖고 탄핵 사태를 일으킨 주범이 테이블릿핏인데 테이블릿핏 자체가 깡통이고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나왔고 이런 상황이면은 바보가 아닌다면 알 텐데 이제는 다 거리로 나와야 돼.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될 때야. 지금은 앉아서 당할 때가 아니라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거야.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다 검색하면 나오잖아. 그러면은 자 언론이 다 거짓 보도만 하니까 언론 매체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태극기 집회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방송이 있어. 유튜브 방송을 쭉 보면은
알 거야 아마. 난 그걸 좀 권유해주고 싶어. 왜? 가령 지금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제 언론 매체들이 좌파라고 생각하면 우파의 언론 매체라고 하면 유튜브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같이 보고 비교를 해봐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웬만큼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 깨우침이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거리를 뛰어나와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자꾸 거꾸로 잘못 흘러가는 걸 방관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유튜브 말씀하신 유튜브 채널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많지. 번개 시장도 있고. 네, 지금 적어도 될까요? 적어봐봐. 네. 번개 시장. 번개 시장. 네. 또 안중규 SNS. 안중규 이렇게요? 네. SNS. 예. 그리고 허준 선생. 허준이요? 허준 선생. 예. 그리고 락TV. 까치방송. 또 개미방송. 또 뭐뭐 있죠? 참깨. 네. 아무튼 한 20여 군데가 돼. 다는 모르겠고 이제 대충 이제 이게 네. 이제 좀 많이 네. 아는 방송인데 네. 이런 거를 한번 쭉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네. 보란 말이지. 네. 보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해가 갈 거야. 이해 갈 것도 없이 또 저거만 봐도 알잖아.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러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봐. 아 이건 이제 이미 거짓으로 판명 났잖아. 그러면 그놈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거짓말 했었나 쭉 보란 말이지. 보면은 지금 보면 아마 웃음밖에 안 나올 거야.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한 표정으로 그런 걸 느끼면 아주 진짜 가증스럽고 찢어 죽이고 싶을 거야 그 새끼. 손석희 저 새끼. 근데 그런 걸 양쪽 방송을 보면서 나는 우리 우파 방송을 보려는 게 아니야. 보고 비교를 해보고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느끼고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은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뛰어나서 같이 태극기 흔들고 맞서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가 80년대 민주화 운동한다고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데모하고 그랬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공산화로 가는 걸 막기 위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 언론에서는 뭐 박사모 하는데 나는 박사모도 아니었어. 박사모 자체도 아니야. 여기 박사모 있던 사람 하나도 없어.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박사모라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요즘 워낙 단체들이 많잖아요. 박사모가 있었지. 처음에. 근데 그 박사모는 우리 태극기 집회가 3.1절날 같은 경우에 몇백만 명이 서울 시내에 모였어. 그거는 그 내용은 아나? 그거는 그 뉴스에서 그때 막 다루어져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알지?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박사모야.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가. 카페 그 박사모 말씀. 나머지는 박사모가 아니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나라의 정의와 진실을 살리고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지. 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고. 자,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법치가 살고 정의가 살고 진실이 살고 하는 거잖아. 저 사람을 저런 사기꾼들의 사기에 놀아나서 죽으면은 나라의 법치가 죽고 정의가 죽고 진실이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야. 박사모,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지금 뭐 박사모, 일부 박사모들이 그렇죠. 이러는데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 다 다양한 단체에서 이렇게. 그렇지. 선생님께서는 어떤 단체? 나는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 아까 오대박 말씀하셨던 오대박. 그 활동은 오대박 그거는 언제 만들었냐면 5월달에 만들었어. 5월달에. 5월달에 시작할 때부터 거기 참여하신 거예요? 아니지. 그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게 5월달이라고. 오대박이라는 단체가 5월달에 만들어진 거야. 대통령 선거 끝나고. 왜? 대통령 선거까지는 기대를 했지. 설마 좌파한테 넘어갈까 하고. 근데 넘어갔잖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겠구나. 해갖고 오직 대통령 박근혜 만든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천막 해놓고 오시는 분들 하루에 수십 명씩 있다는데 이분들도 뭐 누가 지휘를 하고 이런 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자발적으로 각자 자발적으로. 그럼 지금은 다른 분들은
다 어디 다른데 어디 가신 건가요? 직장 다니는 사람 또 직장 다니고 예. 젊은 사람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일보러 나가고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가 내가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박사모는 일부밖에 안 되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언론에서 말하는 일당받고 뭐 관제대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뭐 여기서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다.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그건 확인해보면 알 거야 아마. 오늘 5만 원짜리 그 얘기가 오늘 아침에 아주머니 한 분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그 5만 원이 왜 받았는가 하면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탄핵을 시키라고, 그 천안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고 가더라고요. 5만 원씩 준다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탄핵을 하라고 해야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 태극기보다 5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거꾸로 작업을 한 거지 쟤네들이. 그분들이 그 직접 오늘 천안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할머니 한 분 오셔가지고 그 5만 원 준다고 멀리 오는데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하야라고 외치면서 태극기 들고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얘기해 주시고. 아 그래요. 네. 그런 거고, 5만 원 받은 돈 받고 이런 거는 뭐 저렇게 우리가 지금 다 자기 돈 써서 하는 거야 이게. 거고, 예. 모든 게.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그리고 대통령 제옥자는 거. 네. 딱 그거는 확실해. 내가 자신해. 네. 자신해. 1년을 뒤져도 구속을 제대로 형을 못 때리잖아. 네. 그럼 끝난 거지. 뭘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네. 차고 넘친다는 증거 하나도 없잖아, 이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이지. 박영수 저것들도 잘못된 놈들이고, 이 세월호부터 잘못된 거야, 세월호부터. 네. 모든 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시킬 때 이정미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그랬는데, 헌법이 없어졌어. 대한민국에 헌법 위에 촛불 떼법만 있는 거야. 자, 이제 누구라도 죽이고 싶으면은 촛불 두고 광화문에 몇만만 모여서 농성하면 다 죽어. 그런 나라가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누굴 못 죽이겠어? 어? 그건 잘못된 사회거든. 그걸 나도 당할 수 있고 자네도 당할 수가 있어, 살면서. 네. 그게 싫은 거야. 나는 내 자식도 당할 수가 있고. 네. 평등해야지, 법 앞에서는. 네. 그게 안 되잖아. 그런 걸 지금 바로잡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지. 뭐 이게 내가 이런다고 바뀌겠냐마는,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그 사람들도 신념 하나 갖고 한 거 아니야.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신념.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 덕으로 독립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뿌리가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또 2차 대전 때 그렇게 해갖고 구해준 거고, 그래서 살아남을 기회가 생긴 거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에이 내일 아니니까 그거 다 내일로 돌아와 나중에는. 말씀 너무 잘 그걸 좀 생각을 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유튜브 많이 보고 이제 보고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야. 네. 지금 알잖아, 그런 내용들. 네. 그런 거하고 이거하고 보고 비교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냐, 이 추운 겨울에 왜 이렇게 나와서 길바닥에서 저러고 있나, 그걸 생각을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야. 네. 그러면은 그때는 자네들이 그걸 느꼈을 때는, 아, 이래서 그랬구나로 끝나지 말고 같이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 들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을 해달라는 얘기야. 응? 노인네들 뭐 할 일 없으니까 나와서 저러지, 그게 아니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해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같이 동참해달라는, 그걸 부탁하고 싶어 나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위해서 혹시 연락처를 조금 010 잠시만요. 제가 적겠습니다. 네, 010 8552 8552 9923 9923.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다른 분들로 제가 좀 말씀 다 같이 나눠봐도 될까요? 되지. 번개 시장님, 아. 남규. 네, 혹시 제가 다양한 분들께 목소리를 또 들어야 돼서, 선생님께서는 혹시 선생님 말씀이 제가 쓴 기사에 개제 기성 언론, 언론이나 기존 매체나 아니면 실습 매체 혹시
개재돼도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혹시 그러면 성함이랑 그 연세랑 사시는 곳 동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 네. 윤남규. 네. 윤남규고요. 네. 구미 황상동에 살고요. 구미 예. 황상동. 항산동이요? 황상동. 예, 항산. 네. 네. 나이는 48이고. 네.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나오게 되셨나요? 저도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어쩌면 생각을 하고 예.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예.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예. 그래 탄핵이 되는 시점에 그냥 안 되기를 바랬었고 네. 마음이 많았었는데 뉴스를 이제 저희들도 뉴스를 그때 많이 접하잖아요. 네. 뉴스만 보고 저도 대통령이 왜 저래 잘못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뉴스만 보니까 우리는 일반 TV 전체가 다 그런 거만 보도를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어쩌면 실망을 조금은 네. 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시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만 보다가 이제 유튜브 이런 거를 이제 접하게 됐죠.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제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국토 종단을 할 적에 제가 중간에 이제 끼고 올라왔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올라와서 같이 종단을 하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너무 많이 알게 됐지.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네. 저도 이제 어쩌면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 바쁘니까 좀 무지한 보고 뉴스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냥 이러고 있을 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집에 내려가서 회사 그만두고 지금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원래 다니시던 회사는 구미에서 그렇죠. 혹시 어떤 일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알 수 있을까요? 이벤트 했어요. 예. 이벤트 예. 회사. 네. 이벤트 회사의 어떤 그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예. 이제 요즘 이 시국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여기를 아예 퇴사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사를 뭐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는 안 하고요. 예. 이사 안 하고 그냥 자체 가서 이제 지금 그대로 있고 구미에. 예. 구미에 있고 예. 예. 있고 아, 그러면 구미에서 매일 같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여기 텐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말에. 그러면 그 댁에는 얼마나 자주 내려가세요? 2번 갔다 왔습니다. 옷도 빨아야 되고 예. 지금 옷도 가지고 와야 되고 하니까 2번. 그러면 여기는 몇 월쯤부터 여기 오신 거예요?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국토 종주 하면서부터 들어와가지고 계속 이래 있었죠. 10월 10일에 그때 국토 예, 그렇죠. 예. 예, 여기 하시는. 예. 네.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국토종단 참여하시고 바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바로 예. 그러면 원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막 정치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정치 자체는 저 같은 경우는 정치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 정치 해봐야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뭡니까? 그냥 일반 국민으로서 지금 이제 잘못됐으니까. 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공산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빨갱이란 말이 적하사상, 적하통일 네. 이래서 빨갱이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지금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공산주의가 돼 가는데 아까 전에 우리 대장님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공산주의 되고 난 다음에 암만 신경 쓰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 내 자식들, 내 자손들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구역 백날 해봐야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뭐 생각하고 후회하고 해봐야 다 늦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국토종단을 사실 국토종단은 그러면 중간에 합류하셨다 하셨는데 예. 그러면 총 며칠 정도를 같이 하신 건가요? 제가 세종시부터 있으니까 네. 며칠 됐는지 한 8일 정도. 예.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올라온 거죠. 예. 네. 그럼 혹시 국토종단 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텐트에서 지내시고 잠 같은 것도 여기서 예, 해결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모든 과정들 중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혹은 가장 좀 보람이 있었다든지 혹은 가장 뭐 원통했던지 그런 좀 일화가 있을까요?
이 가장 이제 가슴이 남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이제 당끼리 이제 좀 흩어져 있고 이런 것도 네. 좀 많잖아요. 그죠? 네. 무슨 당 무슨 당 네. 그런데 저희들 올라올 적에 근데 그런 거 사심 없이 나오셔가지고 태극기 흔들어 주시고 이럴 적에 그때는 진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그때 기분이 참 좋고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태극기 흔들어 나가고 그럴 때 보면은 네. 그게 뭐 차고 올라오면서 그게 가슴이 최고 남습니다. 남는 거. 네. 그러면 가장 좀 원하거나 막 억울하거나 좀 화나거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올라오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맨몸으로 행군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맨몸으로 행군을 하는데 가끔씩 차로 갖다 위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러면은 막 빵빵빵빵 거리고 들어가면 차 갖다 들이대고 막 죽이고 싶죠, 솔직히. 네.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몸이면서 차 가지고 그러더라면 그건 진짜 위협을 느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게 욕하고 지나가고 이런 것들 보면 진짜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협도 있고 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응원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처음에 이렇게 탁 시작하시기까지 망설임은 없으셨어요? 그냥 예, 저도 이제 중간에 보고 이제 합류를 했는데 뭐 국토 정단이라는 걸 솔직히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페북에서 어떤 지인이 올리셨더라고. 국토 정비를. 그래가지고 나도 이래고 있을 때는 그래 일단 그때는 일을 그만 안 두고 일은 계속 하시면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참여를 했는데 내가 아는 건 쉽게 말하면 요만큼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점점 이 거짓에 대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탄핵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탄핵되고 나서 어떻게 거짓을 하는지 언론에서 그 사실을 하나씩 알아가는 상태로 이제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올라와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도 지금 배우는 것도 다시 많고 우리가 일반 그냥 해다 다니고 있으면 이게 못 접하는 게 많습니다. 뉴스만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거짓이 이제 여기 와서 하나씩 이제 알고 남으로써 점점 더 이제 마음은 굳게 이제 따지지는 거죠. 네. 그러면 처음에 딱 그렇게 활동에 참여하시겠다고 그 마음 먹었을 때 가족이나 주위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가서 뭐 달라질 게 뭐 있는데? 네 코가 석잖아. 이러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그래요. 그 반응이 대부분 네가 안 가도 다른 사람들이 할 건데 네가 왜 가서 그러고 있냐.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주위 반응은 별로 안 좋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반응이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게 정상화가 됐을 적에는 저기 왜 저런 미친 짓을 했는가 그때 돼서 그 사람들이 알겠죠. 그죠? 굳이 내가 그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제 대통령이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사람으로서든 아니면 대통령으로서든. 저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쉽게 말하면 왜곡된 거 이런 거 교과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렇게 크게 이제 아는 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다 그랬더니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나라를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쉽게 말 정식적인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왜곡된 거 이런 거 정교조 전민련 전부 다 거짓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거를 쉽게 말하면 배척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 거죠. 그죠? 근데 그리고 그거 말고는 하신 게 없어요. 세월호 가지고 이때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지금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시다가 중간에 못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한 게 없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 자꾸 뉴스에서 언론에서는 그런 것만 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어찌 보면은 거짓 언론이고 거짓 저거고 흠집만 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촌에 솔직히 세월호만 보고 이렇게 일할 적에는 뉴스 보면 세월호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뭐 세월호 그것만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전민야 이런 거, 전교조 이런 거, 배척하고 통진당 없던 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죠? 통진당은 빨갱이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셨던 거예요? 네, 저는 어.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그 지지하게 된 계기랄까 그런 건 어떤? 그렇죠. 저도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시고 뭐 박정희 대통령 대해서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이제 이게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돌아가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네. 이렇게 그거를 보고 쉽게 말하면 우리 촌에는 어른들이 부역을 했어요. 항상 새마을 운동 그게 하면 부역 일을 했죠. 이제 새마을 예. 운동 그거 가르치게. 예. 그걸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참 정치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요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재판도 이렇게 거부하고 막 이제 말씀하시는 계속 주사회 이렇게 재판을 받고 또 구치소에 구속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좀 어떤 좀 마음이 드세요? 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그렇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 때문에 있는 거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진짜로 가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극단적인 얘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많이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그러- 예.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아예 상주하시면 매일 주말에는 또 집회 아니 거기 뭐 꼭 주말에 집회 나가고 나가시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좀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말고 그 주위에 어떤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여러 좀 또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처음에 이제 뉴스만 볼 적에는 당연히 욕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 사람 욕 몰라 뭐 그 사람 계속 들어갈 문제가 난다 그러면 잘못된 건 맞지만은 지금 이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 사람들은 뭐 내가 잘했다 잘못됐다 이 판단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뒤에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지금 그 사람들이 잘했나 잘못했나 그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내가 얘기할 건 없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고 그렇죠, 박근혜 예. 대통령에 대한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자체를 저렇게 한다는 거는 말이 쉽게 말하면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역적질을 하면은 그죠? 그래야지 내놓는 거지. 국민들이 일어서서 내놓는 거지.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기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선박에 계시면 뭐 오가는 시민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뭐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쉽게 말하면 저 미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비웃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바라시는 점이나 좀 그런 게 시민들한테 바라는 거는
하고 비웃지 말고 진짜로 그 왜 기분 나쁘게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런 케이스 경우가 있었어요. 많습니다. 아, 특히 젊은 사람들 혹시 기억나시는 뭐 어떤 에피소드나 뭐 그런 뭐 에피소드 듣고 왜 우리가 이제 저걸 하고 있으면 이 비웃는 기 표정이 왜 어떻게 표현 같은 거 알잖아요, 그죠? 네. 막 자기들끼리 이제 가면서 미친놈들 많더라 아래로 훑어보면서 왜 비웃는 그런 거. 그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들이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공산주의가 되면 저들이 그래 먹고 쉽게 말하면 먹고 노래 부르고 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심정 같아서는 아이고 너들 때문에 내가 나와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닌 분들이 있으니까 공산하면 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애국자들이 많으시니까 아 내가 너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참고 한다. 불구하고. 그렇죠. 예. 아, 그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아까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분들 좀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기사가 물론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존 매체나 아니면 실습 매체, 또 학보다 학교 신문들이 그런데 이제 기사가 기재될 수도 있고. 근데 요번 사태 주범이 다 고대야.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정미도 고대, 손수도 고대. 그 뭐야 저 판사 누구죠? 저 이진동인가 김진동인가 그 이재용이 5년 내긴 그것도 고대. 다 고대가 고대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고. 아니 우리 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또 대구 사람 아닌가 싶네. 아, 저 대구 사람 맞아요. 맞죠? 예. 아, 저도 대구에서 왔어요. 아, 대구 진짜요? 사람이면은 진짜 제대로 알고 예. 해야 돼. 혹시 말씀 조금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뭐 나는 뭐 우리 저 이야기를 다 많이 하셨으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젊은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가 우리 사생결단팀 텐트에 찾아와서 궁금한 것들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당당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위장을 해서 와서 인터뷰를 하든 정확한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하든 당당하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알려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깜짝 인터뷰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잠시 후에 방송할 상황이 발생하면은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하겠죠? 모델.